브릿지 수학 12강 각 알아보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각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하죠.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점 니은에서 시작해서 기역 방향으로 이루어진 반직선 니은 기역과 점 니은에서 시작해서 디귿 방향으로 이어진 반직선 니은 디귿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은 각인 거죠. 자, 그러면 각의 이름은 이 한 점에서 시작한 이 점이 바로 각의 이름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점이 각의 이름에 반드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의 이름은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 어느 쪽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등 미리 보기 기호를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각은 기호를 각 모양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각 A, B, C, 각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평행 기호도 나오는데 두 직선에 LM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 두 직선 LM이 서로 평행할 때는 직선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선분 두 개를 나란히 그어서 L과 M이 평행합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잠깐 각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 건데요. 각이 이렇게 있어요. 각에 점을 찍어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점 A, 점 B, 점 C 이렇게 있다면 이 각은 그렇죠. 각 A, B, C 이렇게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C부터 읽어서 각 C, B, A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핵심은 이 점 B가 항상 가운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점 B만 가지고도 각 B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각 B 외에 다른 각과 혼동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 점이 B다. 여기가 A고 여기가 C, 여기가 D. 이런 경우에는 각 B라고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 ABC와 각 ABD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세 점을 다 읽어주어야 하지만 이렇게 다른 각과의 혼동 여지가 없을 때에는 이 점만 가지고도 각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소문자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다면 이 소문자만 가지고 각 B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이쪽 그림에서도 만약에 이쪽을 B라고 이름 짓고 이쪽을 C라고 이름 지었다면 여기에서는 각 A, B, C 대신에 각 B. 자, 이쪽은 각 A, B, D 대신에 각 C.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줄 수 있겠죠. 여기에서 각 P 이런 식은 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평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우리 일직선 있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한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평각이라고 합니다. 평평하니까 평각.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평각을 반으로 뚝 잘라서 나눈 거. 이쪽 이 각. 직각 표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평각을 반으로 딱 나눈 평각 크기의 2분의 1인 각을 직각이라고 하죠. 반대쪽도 직각 표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각은 뭐냐? 0보다 큰 거, 90도보다 작은 거, 그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자면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 이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각에서 이렇게 직각 90도가 되는데 여기 90도보다 작은, 이 90도보다 작은 요 사이에 있는 각들이 예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0도에서부터 조금씩 커지면서 이 각은 예각인 거죠. 이렇게 90도가 되면
직각이라고 부르지만 직각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우리는 예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0도와 90도 사이에 90도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작은 이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쪽만이냐? 그림에 있는 대로만 하지 않고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도 0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0도보다 크고 예각이에요. 자, 이렇게 90도가 되면 직각인 거죠. 90도보다 이렇게 작아지면 우리는 이 각을 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겠지만 자, 이번엔 둔각. 둔각은 90도보다 큰 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90도보다 크다고 무조건 둔각이 아니고 180도보다 작다는 조건도 같이 있어줘야 돼요. 즉 이렇게 90도예요. 그런데 90도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커지면 둔각이 되는 거죠. 일직선이 되지 않고 일직선보다 더 작을 때 일직선이 되면 평각이 되니까 평각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우리는 이 각을 둔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둔각도 반대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둔각도 반대쪽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0도에서부터 각이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커져서 90도가 되면 직각이 되고 직각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둔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일직선이 되면 평각, 일직선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우리는 이 각을 그렇죠. 둔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들 사이의 크기를 한번 따져볼까요?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둔각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0도는 직각이잖아요. 90도 대신에 직각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180도는 평각이니까 180도 대신에 평각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각의 크기는 0도에서부터 예각, 직각, 둔각, 평각 이 순으로 커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막국지각, 동의각, 엇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막국지각. 막국지각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4개의 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을 말해요. 서로 마주보는 각,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막국지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나면 각이 4개가 저절로 생기죠. 그럼 이 4개의 각 중에서 각 A와 각 C, 각 B와 각 D 얘네들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들을 막국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A의 막국지각은 각 C, 각 B의 막국지각은 각 D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막국지각의 성질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간단한 막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 A와 각 B가 합해서 180도가 되고 각 B와 각 C가 합해서 180도가 돼요. 그렇다면 각 A와 각 C는 같은 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이 4개의 각 중에서 마주보는 각이 막국지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은 삐뚤어진 이런 상황에서 각이 하나, 둘, 셋, 4개가 생겨져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이 있다면 이때도 각 A와 각 C는 막국지각인가요? 각 B와 각 D는 막국지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 막국지각과는 관계없습니다. 막국지각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막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동위각. 자, 동위각은 같을 동 그리고 자리 위 자리가 같은 각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리 위치라고 생각하면 더 쉽겠습니다.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생기는 각 중에서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이 여러 개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 중에서 자, 이 직선의 위쪽에 있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요 각 T, 직선의 위에 있으면서 이 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이쪽 밑에서는 직선이 위에 있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요 H, 각 T와 각 H가 서로 동위각인 거죠.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각 C의 동위각은 어떤 걸까요? 자, 직선의 아래쪽에 있으면서 오른쪽에 있어요. 직선의 아래쪽에 있으면서 오른쪽. 각치가 되겠죠? 각시와 각치는 동위각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각 A의 동위각은 각 E, 각 B의 동위각은 각 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위각의 성질, 평행선이라면 이 두 직선이 평행선이라면 이 평행선에서 동위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오케이? 평행선에서 동위각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반대로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됐죠? 자, 다음 엇각. 엇각은 엇갈려 있는 각을 말해요. 자, 어떤 거냐면 이번에도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생기는 각 중에서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해요. 엇갈려 있어서 엇각. 자, 평행선에서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자, 미리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자면 평행선에서는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한다면 엇각의 크기도 항상 서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행한 직선 L과 M이 있는데 한 직선과 만나서 이루는 각 중에서 엇갈린 각 어떻게 표현해 줄까? 자, 요 각 B와 엇갈려 있는 각은 각 C겠죠? 이렇게 이 각과 이렇게 서로 엇갈린 어긋난 Z 모양의 요 각 B와 각 C는 엇각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쪽 각 A와 각 C 이렇게 Z 모양 그렸을 때 생기는 Z 안쪽으로 생기는 이 각 A와 각 T 이렇게 엇갈려 있는 이 각이 서로 엇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엇각 위치를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엇갈려 있고 이렇게 엇갈려 있고 이해되나요? 자, 엇각의 크기는 평행선에서 서로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엇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막국지각, 동위각, 엇각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시 문제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